제가 어저께 호구라는 단어를 써서 불편했던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화두입니다. 중국은 G7을 겨냥해서 중국은 호구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서 시진핑 주석은 G7 정상회담 직전에 보복법에 서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호구라고 하는 단어가 최근에 국제정세도 그렇고 주요한 이슈 속에 있다는 부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잠깐 좀 하면 중국 입장이 굉장히 불편하죠. 왜냐하면 G7은 아시다시피 유럽의 4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이제 일본하고 캐나다, 그죠? 그렇게 이제 함께 G7 국가에 들어있죠. 또 하나 어디죠? 미국, 영국, 미영프, 그 다음에 캐나다, 일본, 또 하나 어디입니까? 아무튼 G7 국가가 모여서, 그러니까 이번에 이슈는 중국이 타겟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에 대한 뭔가 결의문 만들고, 이탈리아, 맞아요, 이탈리아. 예, 그렇군요. 유럽이 5개네요. 예, 그래서 서방 민주 국가의 모임인데 여기에 이제 한국과 인도와 호주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4개국이 초청받아 갔죠. 차라리 G11로 하나 만들든지 초청 받아 간 것이 무슨 큰 이슈처럼 된 거 저도 불편해요. 좀 불편한 생각이 듭니다. 남북만 통일돼 보십시오. G7에 우리가 일본 걷어차고 들어가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모여있으니 분명히 타겟은 일부 중국이 되고 또 미국과 중국의 지금 불편한 관계도 있지만 또 신장 위구르의 인권 문제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와 관련해서 계속 미국과 중국이 기싸움을 하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불편 관계가 존재하고 그러니 바로 중국은 호구 아니다라고 하면서 보복법 중국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중국에 제재를 가하거나 하는 단체든 또는 개인이든 관계없이 우리는 즉각 보복을 하겠다라는 것에 시진핑 주석이 사인을 함으로써 어떤 그런 외국의 기관이나 개인 모두에 대해서 그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중국의 국제소통 능력을 강화해야 된다. 저도 깜짝 놀란 것이 시진핑 주석이 일방주의와 패권주의를 배격해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한 부분에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웬일이지요. 예, 지금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국을 대변할 수 있는 또는 중국의 입장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절실함은 이해를 하겠는데 일방주의와 패권주의를 배격해야 한다. 중국도 만만치 않잖아요. 중국도 무역, 그죠? 사실 중국의 공장이 문 닫으면 전 세계의 생활이, 그죠? 완전히 그냥 아수라장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중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일방주의, 패권주의 배격하자라고 얘기할 정도면은 지금 서방 G7, 그리고 미국의 지금 그런 갈등 관계, 심지어 대만의 해협에서의 이런 관계, 예. 그래서 지금 이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초청 받아갔던 4개 국가가 무슨 호구 역할이다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G7 국가들이 그렇게 볼까봐 저는 좀 우려를 합니다. 예를 들면 호주, 미국하고도 아주 절친이지만 중국하고는 상당히 교역국이죠. 호주에 철강석이 없으면 중국이 올 수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호주는 또 중국에 대해서 좀 큰 목소리를 낼 위치에 있기도 하지만 미국은 또 그걸 이용해서 미국, 영국은 호주를 끌어들이면서 중국을 우회적으로 견제하거나 압박하거나 하는 역할을 하고 싶은 것이고 인구 최대 국가인 중국의 다음 가는 인도 역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 그 다음에 언제나 미국의 무기를 제일 많이 사주는 우리 대한민국 와서 중국에 대한 견제 그런 법안을 만들 때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중국에 불편함을 줄 수 있다고 하는 목적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하는 용도로 초청하고 부르고 하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하는 점이 좀 불편함을 주는 것이죠. 우리도 좀 현명하게 그런 다자간의 외교관계에 있어가지고 현명한 그런 처신을 했으면 좋겠다. 동북아에서 중국과 일본과 대한민국, 통일된 대한민국 되면 경제국가에서 우리는 상당히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반도의 정세, 그 자존심을 가지고
남북 간의 문제든 한반도의 문제든 지금 골치 아픈 이 지금 천안함의 진실에 관한 문제든 빨리 여기에 우리가 풀어서 예, G7이 아니라 G5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초청만 당하고 가겠느냐 이겁니다. 예, 그런 거 이제 그만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진이 또 문제가 됐지요. 사진 한 장으로 보는 대한민국 위상 이런 거 좀 우리 홍보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영국의 수상하고 나란히 있어서 굉장히 위상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멘트를 달고 사진을 달고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옆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뚝 잘라내고 나니까 이렇게 그림이 위에처럼 좋은 그림이 나왔을 거라고 하다 보니 실수로 그랬다고 말하는 건 누가 믿습니까? 우리 홍보하는 국정 홍보실이든 어디든 청와대 홍보실이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밑에 왜 멀쩡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잘라내가지고선 위에처럼 만들어가지고 보기 좋게 만들려고 저런 걸 왜 합니까? 왜 저런 걸 지적받고 그래요? 창피하게. 그죠? 예,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예, 이러한 모든 일련의 가정들 보면, 뭐, 호구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그렇지. 우리 민주당, 종편에 열심히 출근하는 민주당 의원들, 전 민주당 의원들, 호구 잡히는 겁니다. 요번에 채널A에 출연했다가 했던 조 변호사, 예, 호구 잡히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채널A한테. 채널A 출연해서, 거기서, 예, 한마디 한 것이 결국은 수구 언론들한테 집중 포화를 받으면서 이제 정치 끝난 거 아니에요, 그분은? 정치 이제 더 뭐 하겠습니까? 그래도 변호사시면서 민주당 부대변인을 하셨으면 정치에 뜻이 있는 분인데 이렇게 호구 잡혀버리면, 그죠? 전 민주당 의원들이 종편에 나가지 말라고 제가 노래를 부른 이유는 뭐냐면, 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하냐면요. 우리도 언론이다. 당신이 여기 있어주면 좌우 밸런스가 맞아지고 민주당 소속이었던 당신이 와주면 우리가 언론처럼 보여. 이거란 말이에요. 언론처럼 보이기 위한 수단인데 거기에 가서 그냥 동조해주면서 자신의 이름값 한다고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호구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죠? 자꾸 또 흥분하면 안 되는데. 박미수님, 예, 응징 없는 역사는 반복됩니다. 예, 그래요. 계속 반복됩니다.